자, 페이지요. 38페이지 무권대리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권대리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 있잖아요. 그럼 무권대리가 뭔가? 우리가 유권대리라는 것은 뭐냐? 유권대리는 먼저 대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현명이 있어야 돼요. 현명이요. 그런데 무권대리는요, 넓은 의미, 광의의 무권대리가 있어요.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요. 무권대리는요,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 그런데 뭐는 있어야 돼요? 현명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하고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둘 다 뭐가 있어야 돼요? 현명이 있어야 되죠? 차이점은 뭐예요?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차이죠. 그러면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는요, 여기서 협의, 좁은 의미죠. 협의에 뭐가 있냐?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무권대리. 그다음에 여기 표현대리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대리하고 협의의 무권대리가 둘 다 무권대리다.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둘 다 뭐는 있다? 현명은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요, 여기서 이제 무권대리를 한번 설명을 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요,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을 본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병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방이요. 그 다음에 여기 의리를 뭐라 한다?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권대리 이렇게. 그럼 무권대리인데요. 무권대리 할 때 뭐냐? 대리권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뭐는 한다? 현명은 하죠. 현명. 그러니까 의리 병한테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나는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한다?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갑을 뭐라 한다? 본인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물건이 1억짜리거든요. 1억짜리인데 이것을요, 을이 병한테요 3억 원에 판 경우가 있고요,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판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도요, 이 건물이 1억짜리밖에 안 되는데요, 잘못해가지고 3억 원에 매수한 경우가 있고 5천만 원에 매수한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무권대리는 뭐냐? 무권대리는 그것은 원칙적으로 무효거든요.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그런데 나중에요, 본인 갑이요, 을의 대리행위를 알고 인정을 하죠. 그걸 추인이라고 하죠. 추인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뭐가 되냐? 유효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무효단 말이죠. 나중에 뭐가 될 수 있어? 유효가 될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유동적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현재는 무효이지만 나중에 유효가 될 수도 있죠. 그것을 뭐란다? 유동적, 뭐라고 한다? 무효, 이렇게. 그것을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동적 무효,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요,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럼 이렇게 유동적 무효면, 유동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동적인 것은 빨리 뭐를 해야 되냐? 확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빨리 확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확정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확정을 시키는 건 어떻게 확정시키냐? 본인이 확정을 시키는 것하고 상대방이 확정시키는 것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본인은 뭘 한다? 추인을 해, 추인하고, 또는요, 추인을 거절할 수 있어. 이건 암기해야 돼요. 상대방은요, 뭘 한다? 철회권을 행사를 하고, 철회권, 그 다음에 여기요, 최고권을 행사를 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요, 본인으로서는 추인권과 추인거절권, 상대방은 철회권과 최고권이 있죠. 그럼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하죠. 그럼 원래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잖아요. 유동적 무효인 것이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확정이 돼요. 그래서 확정적 뭐가 돼요? 유효가 돼요. 확정이 돼요. 알겠죠? 추인 거절은요, 여기서는 확정적이요, 확정적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무효. 철회권은요, 철회권도 마찬가지죠. 확정적이요. 그래서 확정적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일단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잖아요. 무효인 것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봐봐요, 이렇게 유동적인 법률관계는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확정을 한번 딱 해놓으면 더 이상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을 해버리면 확정이 돼버리죠. 유효로. 더 이상 추인 거절이나 철회권을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철회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확정이 되죠. 더 이상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추인권하고요, 추인 거절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철회권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
누가 먼저 하느냐. 만약에 본인이 먼저 추인을 한다? 상대방은 차례권을 못하고 본인이 추인을 한다? 그리고 추인하고 나서 추인 거절 못하고 추인을 거절했다? 그러면 추인이나 차례를 못하고 먼저 상대방이 차례권 행사했다?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못해. 알겠죠? 먼저 상호배타 누가 먼저 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 추인은 언제까지 추인하냐. 추인은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 왜요? 철회를 해버리면 더 이상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철회는 언제까지냐. 철회는 본인이 뭐 하기 전까지 추인하기 전까지 철회를 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 만약에 본인이 추인권을 했다 확정적 유효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것이에요. 추인 거절 못하고 철회 못하고 최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의체거 관통상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 알겠죠? 제가 의사의 통지는 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의사의 통지는 뭐냐? 뒤에가 최고라든가 그러면 뒤에가 거절이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은 의사의 통지다 이 말이죠. 관념의 통지는 뭐죠? 관념의 통지는 아무튼 뒤에가 뭐가 무슨 말이 있어야 돼? 통지라든가 승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요 승낙이라든가 이런 말이 있으면 관념의 통지잖아요. 그래서 관념의 통지는 뭐냐? 관통상을 입었다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고 그랬죠. 관통상을 입었다. 그런데요 의사의 통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의사의 통지는 의체거 이렇게 암기라 무조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학생이 제 카페에다 써놨어요.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고 암기하면 된다고.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의사의 통지는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그러니까 뒤에가 최고라는 말이나 거절이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그건 의사의 통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요. 여기 보면 추인 거절권이 있죠? 최고권이 있죠? 이 두 가지를 뭐란다? 이 두 가지를 뭐라고 그래요? 의사의 통지다 이렇게. 의사의 통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추인권하고 차례권이 있죠. 추인권하고 차례권은 뭐란다?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잖아요. 의사표시. 여러분 이것은 민법 총칙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추인권하고 차례권은 그것은 의사표시. 알겠죠? 그 다음에 거절권하고 최고권은 의사의 통지 이렇게. 의사의 통지.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뒤에 최고하고 거절하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그건 의사의 통지거든요. 그래서 준법률행위 중에서도 의사의 통지에 속한다 이렇게. 뭐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단 암기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이 1억 원짜리예요. 1억 원짜리를 을한테 팔아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을이요 자기가 갑에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하면서 위임장을 위조해가지고 병한테 팔아먹죠. 1억 원짜리를 얼마에 팔아먹었어? 3억 원에. 그러면 3억 원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갑이라고 한다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전화가 가지고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래. 3억 원 입금시켜준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입금하라고 계좌번호를 알려주겠어요? 알려주지 않겠어요? 알려주겠죠? 왜요? 1억짜리 얼마에 팔았으니까 3억 원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추인한다 이렇게 얘기한 추인한다 이렇게 추인. 의사표시죠?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2월 1일 날 계약을 했거든요. 갑의 대리인 을 그러면서 병한테요. 그런데 내가 추인을 언제 했냐? 추인은 10월 1일 날 추인을 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런 약정, 아무런 말이 없으면 대리행위 시 언제죠? 여기 2월 1일에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가 돼. 유효가 되면 어떻게 하냐? 본인 갑이 병한테 상대방한테 등기를 해주고 상대방한테 뭘 받아요? 대금을 받는 거예요. 유효가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언제나 그러면 큰일 나. 아무런 말이 없으면 소급한다 이 말이죠. 소급한다. 그때부터가 아니고 소급한다 이 말이죠. 언제 돼요? 대리행위를 할 때부터. 알겠죠? 그런데 추인을 봐봐.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것을 추인 거절이라고 얘기해요. 추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대리인이요.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권 대리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을 하죠. 본인이 추인하면은 모든 책임은 누가 져요? 본인에게 기속하죠. 추인을 거절하면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누가 책임을 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권 대리의 경우는 본인은 추인권,
추인 거절권이 있다. 추인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유효이다? 처음부터 유효이다. 이렇게요. 여기 상대방 봐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1억 원짜리 집을 얼마에 샀어요? 3억 원에. 그럼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철회권이다. 이렇게. 철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철회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철회 그러면 절대로 안 돼. 항상 한 세트로 암기해야 돼. 여기다가 뭐라고 한다? 선의. 상대방이 선의의 경우에 철회권. 여기는요, 선악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최고권, 이렇게 최고권.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을이 뭐라 한다? 병한테 가서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무권 대리인지를 몰랐다 이 말이죠. 무권 대리인지 유권 대리인지 그걸 몰랐다 이 말이죠. 진짜로 유권 대리라고 믿었다 이 말이죠. 무권인지 모르고 그걸 선이라고 하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무권 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알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인 경우 이렇게. 그래서 무권 대리인 것을 모르고 이렇게. 알겠죠? 그럴 때는 철회. 철회면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럼 어느 누구도 아무도 뭘 하지 않느냐? 책임을 지지 않아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철회권 행사하죠. 처리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본인 갑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철회권 행사하면. 그 다음에 최고권이죠. 최고는 뭐냐 이런 말이에요. 봐봐요. 1억 원짜리를 5천만 원에 샀잖아. 싸게 잘 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병은 갑에게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 없죠. 무효니까요. 그런데 못 먹는 호박 찔르는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을이 계약한 것을 갑이 인정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병이 물어보는 거죠. 최고라는 것은 너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 집을 나한테 팔았는데 5천만 원에 그거 인정할 거요? 추인 인정하지 않을 거요? 거절권 이런 말이죠. 둘 중 하나를 답해달라. 그래서 이걸 최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는 어떻게 한다? 상당한 기간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을 한다 안 한다? 확답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뭐가 없다? 확답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확답이 없다. 확답을 뭐 하지 않는다? 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발신하지 않는다. 발신하지 않는다. 발송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편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지금부터 좀 이따 이걸 우리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여기서 다 설명을 한꺼번에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봐. 추인을 거절. 알겠죠? 추인이 아니고 뭐라고? 추인 거절. 추인 거절하면은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 누가 책임을 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 무권 대리인요 135조 책임을 져야 돼. 무권 대리인 책임을 져. 무권 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요. 잘못이 없어도. 그럼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지려면 본인 갑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병, 그 다음에 대리인 을 이렇게요.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권 대리가 책임을 지려면 본인은 추인을 해야 돼요? 추인을 거절해야 돼요? 본인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본인은 추인해야 돼? 추인을 거절해야 돼? 추인을 거절해야지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그래서 본인은요 추인이 아니고 뭘 해야 돼? 추인을 거절할 것. 알겠죠? 그 다음에 표현 대리가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안 돼.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런데 우리 지금 어떤 책임을 하고 있죠? 대리인이 책임지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안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아야 돼.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 상대방이죠. 이 상대방은요. 철회권을 행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돼. 왜요? 철회권을 행사하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지죠. 우리 지금 누가 책임지는 걸 하고 있다?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지는 것. 따라서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철회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있으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돼. 무권 대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 알겠죠? 그래서 몰라야 돼. 알면 악의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는요. 상대방 대리인은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을 해야 돼? 못 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을 못해야 돼. 대리권을 증명하면 무슨 대리가 된다? 유권 대리가 돼서 안 돼. 우리 지금 무슨 대리하고 있다? 무권 대리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된다?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행위 능력자.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여러분요, 유권 대리, 유권 대리.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유권 대리는. 그래서 유권 대리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없어도 돼. 대리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럼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행위 능력이다.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모든 것이죠. 이런 모든 것. 이런 모든 것을 누구의 선택이죠? 상대방.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뭐라든지 계약을 이행을 하든지 그 다음에 뭐라든지 손해배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이지 대리인의 선택. 그러면 큰일이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손해배상이죠. 이때의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 이익을 배상을 해야 돼. 이행이.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죠.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죠. 따라서 상대방이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한다? 누가? 상대방이 선의가 아니고 상대방이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입증한다? 누가요? 무권 대리인이 입증을 해야죠. 무권 대리인이 입증을 해야죠. 알겠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은 모든 책임을 누가 져?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상대방은 악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상대방이요? 아니, 무권 대리인이요? 상대방은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권 대리인이 뭘 해야 돼? 입증을 해야 돼.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무권 대리는 항상 이런 머릿속에 딱 집어내야 돼. 본인은 추인권 또는 추인 거절권. 상대방은요, 선의인 경우 철회권, 선악, 불문하고 채고권 이렇게.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 말이 없으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가 되죠. 누가 책임져? 대리인이요. 상대방은 뭐가 있다? 선의인 경우 철회권,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채고권. 채고는 뭐죠? 너 어떡할래? 물어보는 거죠. 당신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를 했는데 아무런 확답을 발하지 않는다.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철회권에서 하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죠.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려면 실질적으로 갑은 추인을 거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요,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무권 대리는요, 행위 능력자가 되고, 대리권을 증명을 해야 돼? 못해야 돼? 못해야 된다. 이 말. 대리권을 증명해버리면 무슨 대리가 된다? 유권 대리가 되니까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더 먼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요, 추인 거절권이요. 추인 거절권이죠. 거절이죠. 첫 번째 추인 거절은 뭐죠? 의사는 최고로 뭐를 전한다? 거절을 전한다. 그것을 뭐라 한다? 의사의 뭐라 한다? 통지다. 이렇게 의사의 통지.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 이제 갑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이한테 데리고 앉았는데 을이 병한테 가서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을한테 갑의 집을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병이 있죠. 이 병이 있고 이렇게 갑이 있으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대리권도 없으면서 나는 갑의 대리인 병이다면서 이 병하고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어. 등기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또는요, 이 사람한테 미등기, 아직 등기를 안 해진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을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갑이라는 사람은 무권대리죠. 을이 무권대리니까 갑은 뭐가 있어요? 추인권이 있고 뭐가 있어요? 추인 거절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아들이요, 대리권도 안 줬는데 자기 아버지 집을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떡하냐? 이 갑은요, 갑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 추인권.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 거절권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본인 갑이라는 사람이 추인을 해, 추인을 하고 나서 죽었다고 해봐. 추인하고 나서. 그러면 유효가 되죠. 추인을 거절했다고 해봐. 그러면 완전히 무효가 돼요. 그런데요, 갑이요, 추인도 하지 않고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사망을 해.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사망을 해. 추인도 하지 않고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사망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인의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의리 상속을 하는 거예요. 상속. 상속을 하고 나서 이미 의리요 병한테 등기해줬잖아요. 이 등기한 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 미등기인 경우 미등기 아니죠? 아직 병 앞으로 뭐가 안 됐다? 등기가 안 됐다. 이때는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가? 추인 거절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자, 한번 봐봐요. 이게 갑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죠. 병은 상대방이죠. 이 사람은 뭐죠? 본인의 대리이죠. 근데 아버지 집을요, 아들내미가 몰래 팔아먹은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상대방한테요, 등기를 해준 경우가 있고, 아직 등기를 안 해준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여기서요, 갑이 갑자기 사망한 거예요. 갑이 만약에 추인하고 죽으면 유효예요. 추인 거절하고 죽으면 무효예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추인도 하지 않고,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갑이 사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사망하면 어때요? 원래는 갑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권을 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이 그걸 하지 않고 죽으면 이것을 대리인이 상속을 하는 거예요. 상속을 하고 나서 갑자기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내가 죽어서라도 효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미 등기해준 거에 대해서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보면 여기 이제 추인 거절권이 최고 거절권 중에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못하니까 결국 병이 소유자가 돼, 병이. 그래서 병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하죠.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라 하나?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금, 반, 언의 원칙이다. 그래서 금반원 원칙이다. 금이 뭐죠? 금지한다 이 말이죠. 반대로 말하는 걸 금지한다. 여기 봐봐요. 이 갑에 대한 의리한 사람이 갑이요 병한테요 2월 1일 날 아버지 집 처분했어. 그리고 지금 언제죠? 지금은 12월 며칠이죠? 여기 보면 2월 1일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 사람이 추인을 하고 죽으면 돼. 추인을 하고 죽으면 유효해요. 추인을 거절하고 죽으면 무효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추인도 않고 거절도 않고 그냥 죽어버려.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시험에 뭐라 나오냐? 갑이 12월 지금 오늘이 12월 13일인가요? 12월 13일 날 갑이요 무권 대리인이 병한테 판 걸 알고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러면 유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서 기분 나쁘니까 죽어버려. 이상하네 말이. 아무튼 죽었어. 추인하고 나니까. 그러면 죽죠? 그러면 유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상속이 뭐가 필요 없지. 그냥 유효해요. 추인을 거절하고 죽었어. 그럼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상속을 하든 말든. 추인을 거절하고 죽었어. 그래도 무효예요. 추인하고 죽었어 갑이. 그러면 상속하든 말든 유효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추인도 하지 않고 추인도 거절하지 않고 사망했다 이 말이죠. 이때 문제가 되죠. 그랬을 때 봐봐 2월 1일 날 팔아먹었죠. 지금이 12월 13일이죠. 12월 13일 날 갑이 사망해가지고 을이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상속을 해. 상속을 해가지고 자기가 처음에 2월 1일 날 뭐라고 했어? 2월 1일 날 자기가 나는 갑에 대해 을입니다면서 팔아먹고 등기해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요 자기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반대로 뭐라냐?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것을 금, 반, 언의 원칙에 입에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다? 자 봐봐.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을 했다. 그러면 이미 대리인이요 상대방한테 등기해 준 경우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를 못해. 그러면 결국 누가 소유자가 된다? 병이 소유자가 돼. 병이. 그러니까 병이 이것을 저한테 처분하죠.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여기 있네 여기.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버려. 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완전한 소유자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까지 전부 다 아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어디를 한번 보자면 잠깐만요. 아마 여기 있네 다행히. 어디를 보냐면 페이지요 여러분요 40페이지를 봐요. 지금부터 여러분요 봐. 우리가 이제 추인권을 먼저 했죠. 자요 추인 거절권. 자 추인권을 지금부터 설명해요. 추인권. 여러분 추인권은 무권 대리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추인권에서 시험에 나와. 무권 대리는 대부분이 어디에 시험에 나온다? 추인권. 자 지금부터 봐. 추인권을 여러분 뭐라냐? 추인권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해요. 형성권. 형성권이란 말의 뜻이 뭐냐?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해 말로 하는 그것을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사 표시가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러니까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단독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단독행위. 자 그럼 지금부터 봐. 여기 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앞으로 만약에 내가 형성권이다 이 말 딱 하잖아요. 형성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청구권이 있고 지배권이 있고 형성권이 있고 항변권이 있단 말이죠. 여기 지금 형성권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형성권이죠. 형성권의 말은 그것은 일방적으로 말해요. 여러분 일방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일방적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뭐가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로 해야 돼. 말로 의사를 표시해야 돼. 그러면 말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을 해. 그것을 단독행위라고 해요. 여러분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봐봐. 항상 모든 셋 다 똑같아.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 그 다음에 채무면제가 있거나 그 다음에 유언이라든가 유증의 경우 이런 경우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원래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 같은 거 붙이면 안 되죠. 그런데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는데 동의하거나 채무를 면제한다 그러면 돈 갚은 것을 면제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죠. 그러니까요 유언, 유증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단독행위이지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다시 추인권은 뭐다? 추인권은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일방적은 뭐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일방적이니까 계약이다 단독이다? 단독이다. 단독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죠? 없어. 왜? 상대방한테 묻지 않고 하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형성권은 뭐냐? 형성권은 여러분요 재산권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재산권의 일종이니까 형성권을 뭐 할 수 있냐? 먼저 가등기 할 수 있고요, 양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봐봐, 형성권을 봐봐.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나냐? 권리 변동은 뭐죠? 권리가 뭐란다? 발생하죠. 그 다음에 뭐란다? 변경하죠. 그 다음에 뭐를 소멸하죠. 여기 이제 봐봐. 여기 보면 앞에 가요 무슨 뭐라고 되어 있어. 근데 뒤에 가요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어. 여기 변경은요 앞에가 뭐라고 되어 있어. 앞에가. 근데 맨 뒤에가 뭐라고 되어 있냐?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어.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어. 여기는요 소멸은요 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어. 자, 이 뒤에가 다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는 형식은 겉옷은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청구권이란 말 앞에 여기요 매수란 말이 있어. 매수. 여기요 분할이다. 매수, 분할. 또는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소멸이다. 이런 말이 있죠. 청구권 앞에 매수가 있다. 매수청권, 분할청권, 증액청권, 감액청권, 소멸청권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은 청구권이 아니고 뭐다? 형성권이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자, 다시 봐, 다시. 우리는 크게 보면 물권은 뭐라고 했죠? 물권은 지배권이라고 그랬죠? 채권은 뭐라고 했죠? 청구권이라고 했죠? 청구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형성권이란 말이죠. 맨 뒤에가 청구란 말이 있어도, 청구권이란 말이 있어도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다. 매수청권, 분할이다. 분할청권, 증액, 감액, 증감청권, 소멸청권이 있다. 그럼 이것은 청구권이 아니고 뭐다? 형성권이고,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무슨 행위다? 계약이다. 단독이다. 단독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봐 이제 이런 봐. 매수하니까 권리가 발생하겠죠. 분할하니까 봐봐. 4개를 나누니까 2개로 되니까 변경이죠. 분할. 변경이죠. 증액 감액해봐. 맨 처음에 200만 원 월세 20만 원 달라고 했어. 그런데 이번 달부터 30만 원 달래? 증액이죠. 30만 원인데 20만 원만 달래? 감액이죠. 변경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변경이잖아요. 분할이나 증감은. 소멸은 소멸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암기하면 되죠. 어떻게 암기해야 된다?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다시 뭐라고?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냐? 앞에가 이제 이거 뭐냐?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지분 매수청권, 공유물 분할청권, 합유물 분할청권, 지료 증액, 지료 감액,
전세금 증액, 전세금 감액, 차임 증액, 차임 감액 이런 말이죠. 지상권 소멸, 전세권 소멸, 지역권 소멸, 유치권 소멸, 저당권 소멸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가 무슨 말이니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내 말은 알겠죠? 무슨 말이 중요하다? 청구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우린 것을 뭐다? 형성권, 형성권을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반드시 말로 해야 된다. 여기서 문제. 여기 봐봐. 최고에서 최고. 최고에서 너 어떡할래? 최고에서 추인할래? 추인 거절할래? 이렇게 최고했어. 근데 확답했어? 안 했어? 확답을 안 했다면서 말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말을 안 했으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그러니까 추인 거절 아니에요. 추인을 하려면 뭘 해야 돼? 의사표시 말로 해야 된다니까. 추인을 하려면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니까. 너 추인할래 말래 물어봤어.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했어.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다. 이 말이죠. 왜? 이게 바로 형성권 아니에요. 형성권. 알겠죠? 그럼 형성권에는 뭐가 있냐? 형성권에는 그럼요 단독행위가 바로 형성권. 단독행위. 그럼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뭐가 있어? 상대방 있는 거 먼저요 채무자는 뭐를 해? 면제. 채권자는 뭐를 해? 채권자는 면제. 채무자는 뭐를 해? 상계. 상계한단 말이 뭐죠? 퉁친다 이 말이잖아요. 퉁친다. 알겠죠? 봐봐. 갑이 을한테 100만 원 받을 게 있어. 갑이 을한테. 을이 갑에게 옛날에 빌려준 돈이 60만 원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퉁쳐가지고 얼마만 받으면 돼? 40만 원만 받으면 되죠. 서로가 계산한다. 서로 상자. 서로가 계산한다. 그걸 상계한다고 얘기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무권대리. 무권대리에서 본인은 뭐가 있죠? 추인권. 상대방은 뭐가 있어요? 철회권. 이걸 단독행위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동의. 무권대리 뭐죠? 법정대리의 동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취소, 해제. 그 다음에 해지. 기본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이걸 기본적으로 단독행위라고 해요. 이런 단독행위는 뭐의 일종이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단독행위고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 아니에요. 결국 똑같은 말 아니에요. 단독행위는 뭐다?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하는 것은 뭘 한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재산권이다. 재산권이니까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상속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채권자 대의권의 객체가 된다. 그래서 다 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뭐냐? 단독행위고 단독행위가 뭐다? 형성권이고 형성권이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가 이렇게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봤죠. 이제 우리가 추인권이라는 것을 이제 쭉 봤죠. 그럼 이제 봐. 자, 이제 추인이라는 것을 이제 봤어.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인가? 그러면 이러면요, 우리가 추인하죠. 추인하게 되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추인하면 원래 무권대는 뭐죠? 유동적 무효이죠. 유동적 무효인 것을 추인을 하게 되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확정적 뭐로 바뀐다?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것을 무권대행이 추인이잖아요. 아까 우리 추인권 지금 맨 끝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어디에 소급한다? 대리행위 시에 소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죠. 여기 봐봐. 우리는 추인을 뭐를 추인하는 것이냐? 유동적 무효인 것을 추인한다. 유동적 무효를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을 추인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무효죠. 무효의 3대 원칙. 무효의 3대 원칙 뭐가 있어?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이죠.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죠. 무효는 그렇죠.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 언제까지나 이 말이 중요해. 자 봐봐. 무권대리임을 무권대리는 무효라는 말이에요. 유동적 무효든 확정적 무효든 무효라는 말이에요.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무슨 말이냐?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이 말이죠.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그럼 무권대리는 뭐죠? 다른 말로 뭐다? 무효죠?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 말이죠.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여기서 장기간 방치를 한다. 그러면 형사고소도 하지 않고
민사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추인이 되는가? 추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가 무건대리임을 알면서 이 말은 무효임을 알면서 이 말이죠. 장기간 방치했다고 해가지고 무효가 절대로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다? 왜? 언제까지나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추인을 하죠. 추인은 누구한테 할 것인가? 상대방. 누구한테 추인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추인은 누구한테 하냐? 이렇게 본인 갑이 있고 상대방 병이 있죠. 상대방한테 추인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전득자 승계인요 병한테도 추인할 수가 있어요. 정한테도.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 넘겨받은 정한테도 추인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있어요. 본인이요 누구한테도 추인할 수 있냐? 대리인한테도 추인할 수 있다. 대리인. 문제는 뭐냐면 대리인한테 추인을 했잖아요. 대리인한테. 그러면 대리인한테 추인한 것을 이 상대방 병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본인 갑이 대리인한테 추인한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만약에 상대방이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란다? 추인의 효력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모르고 있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것은 상대방은요 뭐 할 수 있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철회권. 그래서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추인을 할 때는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도 추인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유효가 돼버려. 문제는 뭐냐면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했다. 무권 대리인한테.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해도 추인의 효력은 있어. 추인의 효력은 있으나 그 추인의 효력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무권 대리인, 여기가 중요해.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 추인하죠?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상대방이 알고 있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고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 이러면 철회하게 되면 어떻게? 철회권.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확정적으로 무효.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추인이다. 그럼 우리가 추인은 반드시 말로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말로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도 추인할 수 있어. 묵시적. 그럼 묵시적으로 추인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이런 것이에요. 만약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나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상대방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요 빨리 돈 갚을 날짜가 됐으니까 돈 갚으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돈 빌린 적이 없는데 너의 대리인이 니네 차가 돈을 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알았어요, 내가 돈을 갚아줄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뭐라고 얘기하냐? 언제 돈 갚을 날짜인데요? 내가 물어봐. 그럼 오늘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주일만 연기해 주세요 이렇게. 일주일간 연기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기한을 뭐 해달라? 유예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자기가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으면 기간을 유예해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기간을 연기해달라 이 말은 내가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그걸 묵시적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갑의 것을요 의리가 간 사람이 나한테 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무권 대리인이 돈을 줬잖아요. 매매대금을요. 매매대금을 줬더니 본인이 무권 대리인한테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땅을 샀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무권 대리인이 판 것을 인정했다 안 했다? 했다 이 말이죠. 인정 안 하면 돈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돈을 받아서 다른 땅을 샀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무권 대리인이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요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트로 한번 봐야 돼요. 자, 노트로 보면 어디로 보냐면 노트가 여러분요 39페이지 한번 봐봐요. 그럼 39페이지 맨 위를 봐. 39페이지 이걸 보면 130조 나와 있죠? 맨 위에 대리권 없는 자가 무권 대리죠.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뭐 하지 않으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1억 봐봐요. 1억짜리로 2억이죠. 추인이고 5천만이죠. 추인 거절이죠. 추인 거절하면 무효가 되니까 대리인이 책임을 지고요. 추인을 하죠.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죠.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추인하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상대방은요
선인 경우 철회권 항상 이렇게 선악불문하고 최고권 이렇게 항상 선인 경우 철회 선악불문하고 최고 이렇게요. 여러분 지금 39페이지 맨 위에 보고 있죠. 철회권 행사하면 무효가 돼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요. 선악불문하고 최고권 행사를 하죠. 그럼 밑에 봐봐 1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했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으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을 봐봐. 을은요.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는 무슨 책임을 진다? 무과실.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요.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려면 첫 번째 갑은요. 추인을 거절해야 돼요. 병 봐봐. 병은요.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이죠.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되고요. 대리인은요.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그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 왜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유권 대리죠. 유권 대리에서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지죠. 그러니까 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무권 대리는요.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죠. 왜요? 유효니까 무효니까? 무효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 다시 오른쪽이요.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알죠? 상대방의 선택. 그래서 계약을 이해가든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이익배상을 한다? 이행이익배상이다. 이렇게. 자, 밑에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40페이지요. 추인권이라고 되어 있죠? 추인권. 추인권은요, 형성권이죠. 그래서 양도 상속할 수 있죠.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 양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죠. 의사표시 말로 해야 되죠.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하죠. 그런데 맨 끝에 보면 채무면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유언유증이라든가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조건으로 뭐 할 수 있다? 붙일 수 있다. 다시 여러분 일방적 의사표시 봐봐.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권리관계가 변동이 되죠. 발생, 변경, 소멸. 발생은 뭐다? 무슨 매수, 무슨 분할, 무슨 증감, 무슨 소멸, 청구권 이렇게. 그래서 청구란 말 앞에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는 청구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어떻게 한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 지금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 있죠? 여기죠? 지금요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 추인한 경우 이렇게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 추인한 경우 그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한번 볼까요? 거기요.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 추인한 경우 자 무권 대리인 추인을 보세요. 병 본인이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했는데 무권 대리인이 추인했는데 상대방이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상대방이 알고 있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모르고 있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권을 행사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우리가 지금 저기 그린 거 다 봤고 자, 그 다음 장 한번 봐봐요. 이런 지금 단독 상속이라고 되어 있나요? 단독 상속으로 되어 있어요? 자, 41페이지요. 본인 갑이요. 갑이 있는데 을한테 데리고 다녔는데 을이 지금 병한테 팔아먹었죠? 팔고 나서 2월 1일 날 등기를 해준 경우가 있고 미등기 해준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갑 봐봐, 갑. 갑은 추인할 수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런데 추인이나 추인 거절권 행사 없이 사망을 하죠. 사망. 그럴 때 을이 상속을 하죠. 상속을 해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금반의 원칙이죠. 그래서 등기의 경우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미등기인 경우는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단독 상속의 경우 이렇게 여기 말소 청구할 수 없고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여러분 거기다 봐봐. 거기 봐봐. 여기 여러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안 된다고 돼 있죠. 이렇게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그 옆에다 줄 거 써. 병이 소유권 취득 병이 소유권 취득 옆줄 긋고 전득자정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그래서 선악 불문하고요 소유권을 취득을 해. 알겠죠? 선악 불문하고
그럼 왜 그러냐? 봐봐요. 여기서 추인을 거절을 못하니까, 의리여 병이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죠. 이 병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에요. 정한테. 그러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냐면 무권대리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무권대리 그러면 딱 봤을 때 상당히 양이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양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을 하나하나를 다 먼저 보려고 하면 이건 너무나 어려워요. 이렇게 양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뭐가 있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구조를 먼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구조를 딱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다? 본인은 뭐가 있다?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상대방은요? 철회권과 채거권. 철회는 누구일 때? 선이. 채거는 선, 악을 불문하고 이렇게요. 추인하게 되면 언제부터 유효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죠. 추인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철회권 행사하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채고권 행사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채고를 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을 하지 않았다. 확답을 발하지 않았다.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이다. 우리가 130조 책임을 질란다. 그러면 본인은 뭐가 돼야 돼? 추인을 거절해야 되고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되고 무권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무권대리일 때는 있어야 되죠?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 상대방 아주 중요해요. 계약을 이행하든지 그 다음에 손해를 배상하든지 알죠?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를 배상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우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두 가지가 중요하죠? 추인권하고 추인거절권하고.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을 해. 그래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이나 추인거절권 행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추인권은 뭐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다. 그래서 일방적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죠.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 이제 추인권 이렇게 하고 추인권은요, 누구한테 추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상대방한테 추인한다. 당연히 효력이 있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다. 무권 대리인 원칙적으로 추인의 효력은 있으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알겠죠? 알면은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모른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 안 되죠. 그래서 알고 있는 경우 추인할 수 있죠. 모르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무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해. 약간 복잡은 하지만 무권대리 전체적인 그림을요 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요 한번 살펴보면 돼요. 그럼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